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하락했기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죠. 하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증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주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 코스피 같은 경우 1.2% 하락했지만 장중 추가 하락에서 시초가를 점령하면서 망치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늘 바닥을 찍었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도 반등 가능성 내일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악재로 되고 있고요. 셧다운 문제도 있죠. 하지만 반응됐다, 즉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러면은 오늘 주요 종목, 궁금해하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관심주 상위로 대거 다 올라왔네요.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88% 하락했는데요. 특별히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 유력하다라는 뉴스, 이거 나쁠 거 없죠. 그리고 가격 얼마든지 사겠다, 삼성 갤럭시 로또 시계 접속 대기만 400여 명, 이러한 뉴스, 핸드셋 분야도 있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먼저 미국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 영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케이프증권 빗댄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어요. 이 부분이 좀 걸렸었던 부분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케이프증권에서 3분기 실적, 이제 실적 발표 눈앞에 다가왔죠. 당장 다음 주. 실적은 좋겠지만 주가 영향은 그닥, 그래서 목표가 하향한다, 이런 뉴스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추세를 이루면서 단기 반등 조금 모자라서, 제가 제시했었던 목표가 조금 모자라서 어제 하락, 오늘 한 번 더 세게 맞는 흐름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서 지지 가능성을 놓고한다면 삼성전자, 다른 종목이 순환매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찾는 흐름이 내일 어느 정도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하이닉스 오늘 다시 10만원 왔습니다. 뚝 떨어지면서, 이거 앞에 갭이라고 하는데요. 하락갭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거 하락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4천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6,300원. 요 갭은 한번 메꾸고 그 뒤에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에 이런 흐름이 나올지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LG전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제 뚝 떨어지고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는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양호한데요. 이미 추세대를 하락했네요. 박스권 하단을 14만원 정도 선까지 일단은 트라이 할 수 있다. 즉 반등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1차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상승 마감합니다. 1.6%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또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을 못하니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나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 저점, 이거 바로 어제 제가 선 그려드린 부분이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박스권, 여기까지 정도, 거기서 바로 반등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요, 84,000원 선 단기 저항이 있겠지만은 88,000원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2만원 선, 단기 22만원, 21만원 저항대, 요것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지수가 다시 간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그 이상도 가겠지만은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상승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미국 시장 연동되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저항대, 요거를 좀 한번 비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 역시 오늘 다른 종목군들이 별로 안 좋은 가운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더군다나 블레이드 앤 소울 인기가 원래 처음부터 실망감에 의해서 하락을 시작을 했지만 더더군다나 매출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이 지금 단기 급락이 85만원에서 55만원 여기까지 내려왔죠. 최고점에서 생각하면 105만원에서 55만원, 거의 반토막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요 100만원 넘어선 데에서는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닥 관심 안 두다가 여기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뚝 떨어졌죠. 이 부분, 그 이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기적으로는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 여기에 염두를 두고 중기적으로는 1차로 71만원, 2차로 75만원, 요 정도 선까지도 반등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더불어서 HMM 오늘 관심주 상위로 올라왔는데요. 3.5% 하락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이 해상운임, 항공운임 모두 좋다면서 왜 빠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운, 운임, 연인, 고공행진, 펜오션, HMM 반등 나설까?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수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박스권 하단 이탈했다가 이탈했었죠. 그리고 바로 종가상은 갖다 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네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 좀 힘을 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즉, 이 아래 내려간다라는 부분은요, 이건 좀 오버슈팅, 아래로 싸다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시면 지금은 좀 견뎌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요, 해상 운임 중에서도 BDI, 건화물 운임 지수가
최근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시장 상황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동반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HMM보다 물량 부담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HMM보다는 페노션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최근 일주일 동안 연일 상승하는데요. 해외 미국 포드와 배터리 합작, 이건 뭐 계속 나오는 뉴스죠. 28일도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 결정 뭐 이런 거 SK이노베이션 투자에 대한 부분 2차전지 아직까지도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보시죠. 예, 일주일 넘게 거래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상승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대 진입이거든요. 매물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예,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도 있죠. 예, 최근 정제 마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제 마진, 유가 상승, 이거 영향력이 좀 더 있었구나. 다른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잠깐 차트를 보면은요, 이 종목들과는 약간은 다르게 움직이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풍제약 급락했습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신풍제약.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락, 그래서 관심주 상위로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신풍제약 특별 세무조사 실시 2016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다. 옛날에 신풍제약 2016년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라는 부분, 요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과연 무엇이 잘못일까? 뭐 그 조사 3국에서 리베이트 제공했다라는 부분,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 역시 이러한 부분은 악재예요. 정부와 맞서지 말라.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좀 매도 관점에서 반등 시에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종목군은요, 좀 제외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주가 흐름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바로 이러한 지지대 영역이 3050포인트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저희 문자 회원들께도 다 3050포인트 전후 여기에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문자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회원 가입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